안녕하세요. 고지식함의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네. 사실 주제가 뭐냐면 제가 네.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져서 제가 기사를 하나 캡처해 왔거든요. 보시면 제목이 이거예요. 살인자의 아들 자퇴해라. 악성 민원가의 학부모 자녀 대학까지 찾아갔다. 라는 기사를 딱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좀 제가 찾아왔거든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였죠? 네네네. 2016년 지금부터 7년 전이죠. 네. 2016년 6월 달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자기 반 아이들하고 페트병을 잘라서 이렇게 뭐 모양 만드는 거 있죠. 네. 네. 뭐 실습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학교에 있는 커트칼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다가 학생의 부주의로 인해서 손에 8cm 가까이 칼에 벤 자상이 생겼어요. 그 자상이 생겨서 그 자상을 치료했어요. 학교 안전공제에서 치료비로 한 150만 원가량? 200만 원 줬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아주 200만 원 맥시멈 200만 원을 그 공제해서 지불을 했죠. 네네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2016년 6월 달인데 2017년 2월부터 시작해서 물경 2018년 6월까지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선생님은 그 사이에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군 입대를 하고 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시 전역을 해서 학교에 복직을 했는데 그게 2019년 4월로 돼 있어요. 네. 그때부터 학부형이 또 찾아와서 그 또? 엄마가 찾아와서 선생님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8번에 걸쳐서 4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송금을 했더라고요. 기록 보니까. 네. 이거는 송금 기록이 있으니까 아마 취재 보도 내용이 맞는 것 이 같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전혀 그럴 이유는 없어요. 학교 공개에서 200만 원 지급을 한 걸로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근데 예. 엄마는 자식의 이제 그 상처를 자꾸 보니까 뭔가 그게 이제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분함이 있었겠죠. 그럼 어머니가 본인의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탓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찌됐든 그래서 400만 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들어와서 네. 이 친구가 벌써 고등학생쯤 됐겠죠. 네. 16년이니까 고등학생쯤 됐을 때 2차 흉터 수술을 한다고 또 문자가 와서 또 이제 학부형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돌아가신 선생님은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다는 동료 선생님의 증언이 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2021년 12월에 유명을 달리하셨죠. 그리고 2023년 9월이 돼서 지금 이제 교권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죠. 인제 불거졌군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저기 아버지죠. 선생님의 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속으로 그거를 다 사귀고 있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표면화된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사건 개요예요. 이거는 뭐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니고 보도 내용이니까 네. 아마 취재 기자가 충분히 확인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까지를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기사가 그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됐거든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이 친구의 신상을 다 털어서 학교까지 가서 이 학교 자퇴해라 이렇게 시위를 하는 그 기사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국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언론 보도는 또 지금부터는 또 신상트리한 사람들이 잘못됐다. 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이 대학생이 됐는데 그 대학생이 된 학교에 찾아가서 뭐 살인자의 자녀 이렇게 돼 있죠. 살인자의 아들 자퇴하라. 살인자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상을 선생님이 공개하고 자살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살인자라고 간접 살인이라고 얘기한 거죠. 살인자의 아들 자퇴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앞에 저기 피켓을 갖다 건 거죠. 이걸 갖고는 이제 또 어떤 사회 그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신상트리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윤리면 생각은 저는 어떠세요? 그 아들 학생의 신상 공개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까지 찾아가 살인자의 아들 학교 자퇴하라. 이거는 좀 지나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물론 뭐 이제 하원장님이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어찌됐든 가해자는 그 학생이 아닌 그러니까 그 어머니잖아. 어머니잖아요. 네. 그래서 신상을 턴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마녀 사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혼나려면 어머니만 혼나야지 편하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까지도 그렇게까지 또 피해를 받아야 되는 또 다른 가해자를 만드는 게 자식은 맞는 모를 걸까? 수도 있거든요. 또 그 아이가 받는 어떤 내가 하는 행동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거든요. 대학생인데. 아이 그래도 엄마가 제가-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초등학생 때 벌어진 일이니 여기 사건이 한 1, 2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쭉 자료를 봤더니 6년 전, 7년 전 얘기예요. 네. 그 학생이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는데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진 2년 전에 않았을 선생님이 수도 있지만 돌아가셨다는 것도 몰랐을까요? 그건 알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이런 정은 다 추정이에요. 네, 추정. 네, 네. 자, 이거는 근데 제 생각은 한마디 요즘 30명에서 40명 정도 학생이 있죠. 그렇죠. 네, 이 사건을 아는 목도한 사람은 최소 40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반 학생들.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그 학교의 학부형들도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최소 100명 이상은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선생님이 교장선생님한테 이거를 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뭐라 그랬죠? 아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 선생님이 알아서 처리해달라. 그리고 이분이 군대 가셨을 때 학교 측에서 전화가 와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좀 빨리 처리 좀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군대 가셨고 거의 휴가만 그 학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몇 차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기사상으로. 네. 그러면 이런 정도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교육청이나 뭐 했죠? 맞아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 일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칼을 가지고 애를 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업의 뭐 교과 때려서 과정 중에 뭔가 뭐 폭력을 휘두른 페트병을 것도 잘라서 뭔가를 만드는 건 분명히 교육 과정 중에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명의 학생이 수업 과정 중에 그걸 다 했는데 이 친구가 부주의해서 다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제해서 거기 상황할 만큼 치료비를 들여서 치료를 해줬는데 그럼 이 선생님은 이게 민원을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 학교나 교육청 당국에서도 뭔가 이거를 중재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이 지나치게 여기 대해서 항의를 하고 뭐 돈을 뭐 몇 년을 걸쳐서 이렇게 몇백만 원 받아가고 뭐 이런 일. 그다음에 또 군대 나가서도 뭐 휴가 와서 그 학부형을 만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까지 갈 예. 정도까지 뭘 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해준 게 없고 학교에서 이 선생님을 보호한 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교육청, 학교장 이러면 선생님을 지시하는 조직으로만 알아요. 네. 그죠? 선생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선생님이 교과 과정 중에 충실하게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을 갖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리는 동안에 선생님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 측에서나 교육 학교 측에서 군대 가 측에서도.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라 그게 그랬대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네. 아, 답답하다 진짜. 정말 답답한데 아. 어찌됐든 오늘 이 얘기 주제는 그거는 나중에 행정적으로 또 처리할 문제고 네. 요거를 이제 학교에 가서 공개한 거에 대해서 신상틀이 문제 있다라고 이제 계속 언론에서는 또 보도를 하는 거죠. 네, 전 학생까지 이렇게 신상 공개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만둬라. 그럼 그 학생이 나중에 또 어떤 그 상처를 입고 어떤 결단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쵸? 좀 약간 그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약간만 알았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 학생이 엄마를 뜯어말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수도 대학생인데? 있고 아니 그래도요. 요즘에 고등학교 학생이 엄마가 뭘 하는 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 그래도 엄마 뭐 그러지 마세요. 뭐 그래도 엄마가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할 성질이 아니야 하고 막 적극적하는 걸 엄마가 다 자녀한테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그런 들거든요. 생각이 드세요? 예. 아, 저도 학교에까지 찾아가서 그 학생한테 뭐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뭐 꼭 그럴 수는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글쎄요 사회에서 저는 사회에서 지탄받을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신상털이 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지탄도 못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돼요? 아니죠. 아니 저도 답답한 게 뭐 요새 뭐 묻지마 이런 그 사건들 많이 있으면 범인 얼굴을 공개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잖아. 저는 그런 걸 좀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명확한 범죄일 경우에. 자, 그럼 이거는 명확하지 않은 범죄인가? 이게 아니 근데 과연- 자식이잖아 이거는. 아니 자식이 아니라 이제 엄마 신상 공개하는 것도 다 신상털이라고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엄마가 이게 무슨 입건이 돼서 뭔가 정확한 이게 판결이 나고 그랬을 때는 형사고소도 모르지만 없었기 때문에 뭐 전혀 네. 그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듣고 나왔을 때 이거는 공갈 협박죄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사는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엄마의 신상도 어느 정도 공개됐죠. 네. 예. 어디 뭐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은행 다니신다는 걸로 이제 네, 공개는 금융기관에 있는 걸로 네, 네, 네. 공개됐죠. 예. 네. 근데 이분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엄마 쪽 엄마 쪽이나 은행에서 뭐, 뭐 또 전혀 뭔가 어떤 제재를 피해도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자 형사적으로 처벌도 안 받고 어떤 선생님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었는데 예, 그러면 가해라면 가해죠. 그렇죠. 예,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면 가해는 가해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의 엄마가 만약에 또 그러면 내 아들을 죽음에 몰고 가는 걸 책임져라고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진 않으셨어요. 예. 아니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하면 예. 예,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그 상처와 원한이 꼬리를 물고 가면 이게 끝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신상털이라 그래서 나쁘게만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이게 나쁜 일이기만 한가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극단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보잖아요. 네. 만일에 제가 만약에 선생님 입장이었으면 당연히 저는 경찰에 이제 공갈죄나 협박죄로 고발할 거예요. 그랬어야지. 이제 그건 없었어요. 네. 왜냐면 선생님은 사람이 순하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애가 다친 게 마음이 아프고. 그 인터뷰 내용 보면 선생님의 아버님이 인터뷰 잠깐 한 내용을 보면 이런 신상털이를 하거나 2차 가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가르치는 학생이 피해 보는 거는 원치 않는다. 네. 그러니 이런 식의 신상털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신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심성이 참 네. 선하신 분들. 네, 그런 분이니까 2년을 꾹 참았겠죠. 아마 서희초등학교나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가슴에 묻고 가셨을 뿐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 봤던 3, 40명의 학생이 있고 동료 학생이 있었고 그 학부형들은 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분노하는 마음에 누구다라고 예, 얘기를 밝히고. 했으면 그거는 신상털이한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압력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관련이 있는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은 납득이 될 것 같은데 관련 없는 사람이 알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신상을 그런 관련 있는 사람이 털었다라고 아니 생각하시나요? 턴 게 아니라 이거는 공개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 한 번에 학생이 3, 40명이 있었고 그 학부형들이 있는데 선생님 2년 전에 돌아가셨어. 언론에 문제가 되진 않았어. 서희초등학교에서 문제가 터졌어. 선생님들이 너무나 격분이 막 눌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이걸 얘기를 했겠지. 소수만 알던 것이 이제 인터넷에 이게 공개가 되니까. 맞아,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어라고 얘기할 애가 없겠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확실한 기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기사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맞는 것 근데 같아요. 그 마음에 만약에 누군가 공개를 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기사만 판단하고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팩트가 공개되면서 그 엄마에 대해서 신상이 공개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냥 그분이 그 엄마가 한 행동이었으니까. 네. 예. 이러이러해서 가서 뭐 그쵸. 문제 제기를 했고 돈을 얼만큼 받아갖고 군대가 있는데도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거에 팩트의 주인공이라는 거는 밝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 학교까지 가서 자퇴하라 자녀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 그 연좌제 같은 뭐 그런 것도 연상이 되고
글쎄요, 대학생이니까 책임져야 된다고도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세세히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도 자녀까지 해서 그 자녀가 또 엄청난 평생의 짐을 안고 그렇게 가는 거는 저는 때 아닌 것 일어난 같아요. 일이었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가 때 일어난 일을 고등학생 때까지 끌고 가는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문제인 부모가 거지. 처벌받는 거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어찌됐든 자기 자아의 기준치가 네.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다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선뜻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거나 이렇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아니,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분명히 그 어머니도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게 막 그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럼 자식한테 아니요, 저는 얘기했을까요? 아니,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 거를 옳다고 행동한 거라고 그-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8번 뭐 전화한 건 뭐 수백 번이라고 되어 있던데 문자 한 아, 거. 학교 다닐 때 그 전화 문의가 거의 394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서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400번을 했을까요? 그냥 어떤 화풀이 자녀의 어떤 손에 상처를 보면서 뭔가 굉장히 분노가 계속적으로 치밀어 왔고 뭔가 그런 그러면 행동을 반대로 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기 잘못한 거 알았을 애 것 키운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 네. 우리 애가 학교에서 실습하다 칼에 비었어요. 그렇게 그게 분하고 그렇게 그다음 400 그날과 뭐 며칠간에 굉장히 속상하죠. 그거는 좋은데 네. 한 사람의 선생님이 목숨을 끊을 일요일 정도까지 만큼 몰아붙이는 390 거는 몇 번의 전화를 한다는 저는 게 안 그러죠. 저는 그냥 아유 애들 뭐 공부하다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어떡해요. 뭐 괜찮습니다. 너무 아니 모르겠죠.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까. 그렇지만 뭐 애들 놀다가 좀 깨져갖고 뭐 응급실도 가고 깨매고 막 이런 일도 아들들이니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그 직접적으로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위해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네. 그거는 선생님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거가 있을 수 200 있는 몇십만 원인데 그 급여에 오시면 4분의 1 가까운 돈을 8번에 걸쳐서 송금을 받았는데 이거를 갖고 당당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을까요? 금융계 일하시는 분이 돈이 그렇게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어떤 그 화풀이 같은 거였던 거 아닐까요? 어쨌든 잘못됐다고 난 본인이 알면서 행동했을 것 같아. 아니요 저는 당당하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더 요구를 하셨던 거겠죠. 그 추가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2차 수술한다고 또 전화를 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 돈을 받을 생각하죠? 그 학교 당국이라든가 당국에서 뭐 돈을 해야 받았음에도 되는 불구하고 그게 분이 안 풀리셨던 것 그런 같아요. 거지.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는 그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개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녀한테까지 하는 거는 난 자녀가 100%다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몰랐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일 것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죠. 어, 야, 내가 선생님이- 옛날 담임선생님한테 내가 몇백 번 전화했다, 몇 달에 한 번씩 걸쳐 그건 돈을 받았다 몰랐겠지만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2년 전에 돌아가셨을 정도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을 거라고는 몰랐을 수도 있죠. 그쵸. 몰랐-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니요. 2학년 때면 그 학교 초등학교 같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면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내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선생님 하면서 뭔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2년 동안에 돌아가셨다라고 전혀 생각할 수 있죠. 2년 전이니까 뭐 중학교 후반, 고등학교 초반 요럴 나이 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 돌아가시면 같은 동네면 가보기도 하거든요. 조문하죠. 그렇죠. 그럼 소문이 안 났을까요? 왜 돌아가셨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끼리 얘기를 했겠죠.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하죠. 모르겠어요. 이건 다 우리는 뭐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그 지금 그 가해 저는 뭐 가해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가해 그 학부모 그 다음에 거기에 연루돼 있는 학생 네. 이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막 이런 걸 잘 모르지만 교권에 우선 문제 우리가 위에 이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첫 번째인 것 같고 방식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물론 할 수는 있죠.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몰아가게 마녀 사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연예인들도 자세를 가끔 많이 하잖아요. 저는 진짜 실명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인터넷에 실명을 안 하는 거는 무조건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근데 사람. A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막 답글 다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실명제를 꼭 해야 된다는 사람. 댓글 다는 사람들이 실명제를 해야 되는데 무책임한 사람들은 저도 했으면 인터넷- 좋겠어요. 네, 뭐 저기 뭐 밝혀진 뭐 익명성 그런데 저는
이름 숨기고 말할 사람이면 입 다물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마스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기 얼굴을 예를 들면 막 쫓아갔잖아요. 피켓 시위하고 자기 신상이 공개되는 걸 원할까? 그렇게 원하지 행동한- 않을걸요? 약간 그런 것들의 약간 포인트가 좀 맥락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예요. 신상털이 그러면 그건 우리가 나쁜 일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거의 범죄 행위인데 네. 아마 이게 지금 형사적인 문제가 좀 될 거라고 봐요. 공갈협박이죠. 네. 네,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중요를 네.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공갈협박죄인데 형사적인 문제를 분명히 삼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도를 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서 당당하게 사회생활하고 산다. 그게 정의로운가요? 한 사람이 젊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목숨을 끊을 정도로 396회 문자를 보내는 사이에 그 학교 당국이나 교육청 당국에서 그 선생님에 대한 보호를 전혀 하지 않은 거는 그거는 나중에 다른 행정적인 문제고 네네네. 사건을 좁혀서 그렇게 했던 그 엄마와 그 옆에 있었던 6년 가까운 세월을 옆에서 같이 생활했던 학생이 자기도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게 1, 2년 사이 있었던 일이 아니면 나는 그 학생도 모르지 않았으리라는 책임의 생각- 일부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신상 공개까지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신상은 공개돼 있다니까 옆에 학생들이 다 아는데 아니 근데 쭉 몇몇이 알았지만 지금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이 다 알아봐요. 제가 그 학생을 찾아가기로 하겠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네 소문이 나는 건데 이 학생들이 이 가해 학부형이 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제가 볼 때 뭐 공갈 협박죄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참 처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겠죠. 뭐 벌금이라든가. 큰 벌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탄을 받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걸 신상털이라고 해서 그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그거는 또 이상하지 않냐 나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듭니다. 제가 내 판사도 아니고 제 생각 분명해요. 엄마까지는 팩트에 대해서 공개해도 된다 신상. 네. 아들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들은 아니다. 네. 네, 저는 어때요? 그냥 물론 뭐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하는 걸 민주주의다 보니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법적인 처벌을 제대로 받고 그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냥 뭐랄까 내 생각대로 그리고 그냥 보도된 자료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막 질타하는 거는 좀 잘못된 행동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내막을 다 모르지만 분명히 여기 그 학교의 학생들, 재학생들이나 그 학부형들은 알 거예요. 그분들이 이 학생이나 학부형한테 뭔가를 그 공개를 하고 비난을 하려 그러면 그 역시 이름을 밝히고 얼굴을 밝히고 하는 게 옳다라고 나는 봐요. 아들도? 지탄을 받을 친구들한테 지탄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 엄마와 가해자인 엄마와 아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사 당국이나 뭐 어디서 좀 정확하게. 정확한 내용을 다 모른다. 예. 뭐 그렇죠. 사실 그거는 맞아요. 우리도 그렇죠. 모르니까. 뭐 그들이 네.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이 네. 아들은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뭐 같이 연주할 이유는 전혀 아니면 없죠. 뭐 나 때문에 뭐 그런 건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뭐 저- 여러 뭐 대답이 본인들의 대답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법적인 아.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저희가 욕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른 걸 그렇죠. 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모르죠. 거죠. 그 엄마도 또 어떻게 항변하는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하고. 네. 아, 그 가해를 그러면 한. 사건의 진상을 우리가 모른다. 예, 그거는 정확한 맞- 거는 그거는 100%는 맞네. 모르. 네, 왜냐면 진상 규명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면 질타를 하든 이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내린 절차다 보니 정말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게 법에서 이렇게 내렸겠죠 판결을. 근데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마녀사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틀릴 거죠.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도 내용이 잘못된 걸 수 있다. 아니 네. 뭐 아니 또 그들의 변을 들어봐야 되죠. 그러네요.
답답하네요. 진짜 답답하네요.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신상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저도 그 말엔 동의해요. 네. 근데 진짜 사회적으로 요즘 뭐 난동 부리고 이러는 사람들이라든가 누구와 봐도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좀 신상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가 무슨 뭐 인격을 보호하고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인격을 보호를 해주는 거? 우리 인격을 보호해줘야지 시민들을.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이제 사법 체계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죠. 네. 그러니까 가해자의 인권은 항상 보호가 되는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인권은 전혀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전 잘못되어 있는 그거는 말도 거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요. 이제 우리 사회 사법 체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왜곡돼 있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네, 예. 네. 저는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살인범, 그다음에 뭐 누적된 강간범들은 저는 무조건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돌아가신 선생님이 이게 정말 다른 사연으로 돌아가셨는데도 과연 그 아버님이 나와서 그런 인터뷰를 했을 것이며 이런 정도의 취재가 됐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이 취재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다 그러면 이 정도의 사건에 아무런 법적인 처벌이 힘든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도 없다면 그 사회가 정의로울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네. 그게 본인은 상처에 그 엄마는 아들의 손에 나 있는 칼자국이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돌아가신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그 어떻겠어? 부모님의 그거는 마음의 상처나 이거는 도대체 그 손해 상처하고 뭐 그 말할 수 비교가 없는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감당할 수 아니, 예를 들어서 없는 상처죠. 잘못해서 누군가한테 내가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벌을 많이 받아도 팔 부러지는 거 이상의 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어떤 벌을 받아도. 근데 이거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등가 가치가 교환 가치가 성립이 되는 그런 형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분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이걸 신상털이라고 매도해버리면 도대체 그 억울함은 그렇죠. 예, 근데 양심과 정의 뭐 이런 게 옳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법이 왜 존재하나요? 그죠? 신상의 법이라는 게또 털이 있으니까. 되고 그 사람이 공개되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박사님 말씀처럼 원장님 말씀.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나 행위들이 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또 그거- 다른 가해자를 나올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 좀 더 더 조심성 있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신상 털이에 대한 부분들을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 이제 보면 이제 그 댓글이나 이런 거 붙이는 사람들의 보면 이제 험악한 글들은 그 역시 또 다른 가해인 거는 맞아요. 네. 그러나 저는 어떤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고 명백한 피해자는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상 그분들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글을 공개하고 뭐 누군지를 중요하죠. 알리는 것 자체가 그게 나쁜 일일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일일까? 라는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뭐 어디 뭐 저기 또 대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네. 뭐 상관없는 집에 뭐 또 피해를 주고 했는데 그런 걸 보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지만 이번 의정부 호원 초등학교에서 네.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요것만 잘라서 얘기한다 그러면 네. 참 안타깝다. 맞습니다. 음. 마음이 무겁네요, 진짜. 그래서 저는 가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형법상 어떤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주변 분들이 그 가해자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분도 그 정도의 어떤 그 죗값은 치르는 것도 합당하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못되어 있는 관행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저는 뭐 그 학생 인권 조례 같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싹 없애버려야 된다. 예, 그다음에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어떤 뭐 교육 지도를 흔히 말하는 체벌이죠. 네. 체벌에 대해서 무조건 금지한다.
뭐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동의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의 길이의 자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린다. 저는 손바닥 때리고 저는 맞고 그런 게 있어야 많이 되고 했죠. 그다음에 학생이 선생님 학교 내에서 선생님 말에 따르지 않을 때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 거 없이 뭐 수업 시간에 컵라면 끓여 먹는 학생까지도 뭐라고 말하는 걸 갖고 시비를 거는 이런 정도의 교육 문화라면 여기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죠. 학생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는 하기 싫은 일 시키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없이 선생님을 완전히 그냥 어떤 힘도 없는 그냥 지식만 책상에다가 칠판에다 적고 나열하는 그런 걸 식으로 지금 학교의 그 체제를 만들어 놨던 이 체제를 이번 기회에 정상적인 교육 체제로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학생인권 조례 같은 건 당장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만 이런 억울한 선생님들이 안 생기겠죠. 네. 그리고 이영승 선생님인가 그랬죠, 돌아가신 분이? 조남이 정확히 이영승 선생님 맞죠? 네. 예, 그 부모님들께 참 뭐 어떤 방법의 위로도 도움이 그렇죠. 안 되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2년이 지난 시점이긴 하나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상처를 좀 이렇게 네. 아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무거운 주제 얘기했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네.